오늘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와 오로라 한번 살펴볼게요. 스마트 스터디가 2015년에 내놨었던 상어가족 그 동요 있잖아요. 한때 유행했었던 것, 뚜뚜뚜르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노래 때문에 오늘 장중에 여러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로라는 지금 상한가가 좀 풀렸는데요. 삼성출판사, 오로라, 토박스 코리아 모두 상한가 기록했었고 또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어 가족의 댄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는데 32위에 이름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영국 싱글 차트에 이름 올렸다면서 그때 막 엄청나게 뉴스가 됐었는데요. 이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미국까지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 중독성 있는 노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열풍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두 종목 챙겨보고요. 휴대폰 부품주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더 이제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새로운 먹을거리가 없다라고 얘기가 참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별 볼 일 없었던 부품주들이죠. 많이 떨어졌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나섭니다. 올 봄에 5G 통신을 탑재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게 되면 거기 안에 부품주들이 부품들이 들어갈 것이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관점인데요. 관련주들 진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실리콘웍스를 비롯한 왕년에 잘 나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괜찮습니다. 한운시스템, 만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쪽 종목으로는 수급이 괜찮네요. 외국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동반 사절을 외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낙폭과대의 대명사 OCI도 볼게요. 오늘 4% 넘는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광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나섭니다. 중국에서는 설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미국은 보조금 주겠다고 나서고 있고 유럽연합, 인도까지 태양광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제히 좀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태양광 시장 커질 수 있을까요? OCI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만큼은 장대 양봉을 좀 그리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 또 하나 있잖아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장대 양봉이네요. 7% 넘는 상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끝난 것 마냥 안 좋은 얘기가 쏟아지더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그 속에서 좋은 얘기를 또 찾으려고 애씁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5G, AI 등등해서 다양한 신기술이 펼쳐지면서 반도체 많이 필요할 걸 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63,6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이상무입니다. 현재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셀 가격을 10% 안팎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규 계약을 맺고 혹은 기존의 계약을 이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전기차 섹터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옥을 한번 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대, 수소차 시대, 미래형 자동차 시대가 곧 도래하겠죠. 그러면 이런 미래형 자동차에 엄청난 MLCC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3만 개의 MLCC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또 관련주들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바콘대에서 대표적으로 10% 넘는 상승세 기록할 것 같고 기록하고 있는데 MLCC 올해 더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추측입니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MLCC 관련한 종목 사마콘덴서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그렇고 관련주도 줄줄이 올라갑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작년 한 해 내내 있었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오늘 관련주들 아모텍, 대주전자재료까지 급상승하는 MLCC의 그 날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4차 산업들 다양한 이제 그 전기전자가 이제 고도화됨으로써 더 많은 그런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좀 많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MLCC에 대한 그런 사이클은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MLCC에 대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증설 얘기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의 그런 그 수요 둔화 얘기,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우려 얘기, 때마침 이제 미중에 대한 갈등까지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쳤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전에는 우선 그 IT 전반적인 그 투자 심리가 주가를 조금은 좀 억눌렀던 측면들이 좀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산화 콘덴서도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수준인데 오늘 뭐 10%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싸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럼 성장성을 저희가 그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 5G,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새롭게 그 사막 콘덴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매출처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 MLCC에 대한 그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그런 수요가 아직까지 그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전장에 대한 수요까지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난다면은 현재 뭐 주가는 여전히 좀 싼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맞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의 전망을 일단 좋아요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의 시각 좀 차트 통해서 조금 더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막 콘덴서 뭐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 이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네. 주가가 추세 전환을 조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 12%의 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가가 이제 5만 원 언더에서 좀 저가 메리트를 좀 찍었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술적으로 좀 이평성상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뭐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다 이제 누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그 이평선들이 좀 밀집할 때까지는 그 매물대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한 6만 원 선도 전에서의 그런 조정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6만 원 조정에 바로 좀 급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박스권 전략으로 저희가 조금 대응을 현재로서는 한다면은 뭐 좋은 수익률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좀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MLCC 관련주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중에 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종목. MLCC만 봤을 땐 사막 콘덴서가 이제 종합 메이커로서 그 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형주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기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 물량까지도 막 펼쳐지면서 주가가 이익 대비해서 너무 싼 가격으로 이제 좀 치우쳐 있는데 9만 원 선대라면 삼성전기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아무래도 그 IT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늘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반전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단언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현재 그런 전체적인 그런 미중에 대한 갈등, 통화 정치의 갈등이 뭐 새로운 악재가 좀 튀어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가격대는 충분하게 좀 매수할 만한 가격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조금 길게 가고요. 너무 예. 좀 힘이 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분기가 10조 원대로 좀 떨어지고 반도체에 대한 가격들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는 단기 반등 어느 정도의 저점은 좀 형성이 됐지만 이게 바로 추세가 확 돌아서기보다는 충분히 그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충분하게 그런 그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네. 좀 결론 짓겠습니다. 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살펴봤던 사막 콘덴서 일단은 좋아요 클릭이고 일단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당분간은 기간 조정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참 많이 빠졌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그쵸. 꼽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여쭤보면 네. 다 여전히 그냥 뭐 그저 그래요라는 시각뿐이었었어요.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참 뜨거운데 수소라는 에너지 빼고는 다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태양광도 풍력도 그렇고요. OCI 이제는 좀 해뜰 날이 올까요? 그 작년도에 OCI 한 2달 정도 좀 좋았습니다. 하나케미칼도 주가가 좀 급성장했고요. 이제 폴리실리콘이 좀 단기적으로 조금은 오르고 완만한 그런 상승세를 좀 추세를 하다가 1월 초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발표를 했는데 키로당 이제 9달러대를 좀 발표를 함으로써 최근에 그런 급락을 조금 실현을 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폴리실리콘 그런 그 태양광의 그런 쌀이라고 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OCI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되는데 그 최근에 증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증설에 대한 효과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모듈이라든가 셀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런 떨어지는 그 마진이 좀 조금 약한데 폴리실리콘 쪽에서의 그런 가격에 대한 그런 하락세가 좀 심하다 보니까 OCI 주가도 상당폭 좀 크게 눌렸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광에 대한 그런 전망, 친환경에 대한 전망은 각국 정부 정책이 상당히 우호적인데 우선 뭐 중국도 최근 들어서 설치 목표를 좀 상향을 했고요. 미국도 이제 보조금 변경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그런 그 설치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아시아에서 인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런 태양광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뭐 유럽도 그런 수요가 좀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태양광 수요는 이미 좀 견고하고 오히려 올해 상당히 좀 늘 수 있는 그런 고성장서의 좀 바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광 수요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각 업체들만의 그런 제품을 그 생산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OCI 쪽에서는 조금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단 조금은 좀 좋은 뉴스 쪽 OCI를 좀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고효율을 좀 원하다 보니까 네. 고효율을 조금 진행을 하려면은 고순도 이제 폴리실리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한 그 OCI 직접적인 좀 수혜를 좀 본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좀 유리하지만 증설에 대한 공급 강에 대한 그다음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좀 마진이 나오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좀 처하고 있어서 글쎄요. OCI의 오늘의 반등은 추세가 조금은 전환되기까지는 저희가 아직이다. 아직이다라고 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로 갈까요? 사인을? 투자 의견이요? 글쎄요 정도요? 네, 글쎄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사실 매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OCI의 그 주가가 좀 움직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OCI도 오늘 뭐 대형주 그런 상승에 같이 동참을 했죠. 4%의 상승세를 좀 동참을 했는데 1월 3일 날 그런 한 10% 이상의 좀 급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급락세에 대한 그런 가격이 마무리될 가격이 어느 정도의 이격이 좀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량 매도세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는 거는 추후에도 사실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그런 확률들이 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 다시 말하자면은 그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면은 오히려 매수세 할 때 그 전에 그런 음봉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대량 매수세가 좀 동반하기 전에는 조금은 힘들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CI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종목이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동안 뭐 반도체 업황 뭐 안 좋다 얘기밖에 없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이게 뭐 추세적인 반등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의 요인이 좀 가장 크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강한데 갑자기 반도체 시황이 어제까지만 해도 안 좋다가 네.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는 없는 상황인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좀 매도해서 매수로 좀 변하면서 환매수,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오늘은 조금은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끌어올렸다는 측면들이 좀 강하고요. 지금 현재 뭐 실적, 어제 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4분기 발표했던 것처럼 반도체 실적 상당히 당분간은 조금은 좀 안 좋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은 좀 빠진 걸로 좀 보이고 있지만 수요에 대한 증가가 좀 기인되지가 않고 센티적으로 IT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것은 세계 경기에 가장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히 좀 철폐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은 상승하기에는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긍정적인 펀더멘탈 쪽으로는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G 스마트폰이 이제 더욱더 고사양으로 갈수록 그런 DRAM 반도체에 대한 사양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요도 상당히 좀 세질 수는 있다라는 쪽은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크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확 변하기에는 조금 힘이 좀 딸린 모습이다.
좀 말씀드릴 수 오늘 있습니다. 지수가 워낙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 그냥 이제 낙폭과대한 종목들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냥 투자 의견을 그냥 중간 정도로 가고 넘어갈까요? 네, 예. SK하이닉스도 글쎄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쪽만 더 볼게요. 전기차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큰 점수 주기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전기차 관련주라고 그 업종을 좀 본다면은 전기차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그 판매량에 대한 증가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런 작년 12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90% 이상의 상승. 그다음에 그 전 세계 누적 전기차 판매량도 약 70% 이상의 좀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에 그 전기차 배터리 셀을 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뢰 입장이었는데 이제 완성차 대비 갑의 입장으로 좀 변했다는 게 네. 그 배터리 셀에 대한 가격 인상이 좀 가능해지는 국면이다라고 좀 봤다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은 강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 그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업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이미 뭐 유럽 그 CO2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배출을 좀 감소함으로써 완성차가 2030년까지 전기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국은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뭐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한국 업체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직접적으로 좀 누리지는 못했지만 2020년부터는 그나마 그 자국 내 그 보조금만 내는 것들을 다양한 외국 기업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의 내용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이나 현재 그런 기술적인 그다음에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기차도 확실히 바로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서 꾸준하게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도 좋아요라고 좋아요로 찍을게요. 네. 이 전기차 수많은 종목 가운데 혹시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전기차 딱 봤을 때는 그 대형주 삼성 SDI가 가장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배터리 네. 셀에 대한 중대형에 대한 그런 점진적인 수주 증가가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그중에 뭐 삼성 SDI, 그리고 앞서서는 좋아요 준 종목이 사막 콘덴서 있었었는데요. 네네. 내일장 탑픽 어디로 갈까요? 네, 네 가지 종목 중에서는 사막 콘덴서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도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3시 반 임박해 오고 있죠? 안신의 앵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2060선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 단계 점프해서 68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 그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2065선까지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680선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상승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7% 이상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7만 원 돌파 가능할까요? 63,700원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얼마 전 36,000원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그곳이 바닥이었을까요? 4%까지 반등 나오면서 3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새롭게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93% 오름세. 이렇게 현대차가 시총 순위가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가는 모습까지 살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실게요. 이곳은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숨고르게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현재는 다시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7%의 오름세, 신라젠도 비슷한 분위기 0.28%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바이로메드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나홀로 소외되는 모습 6.27% 내림세인데요. 상승 가도를 그동안 걸어왔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관의 집중 매도가 무려 8일째 이어지면서 오늘은 6.27% 내린 24만 3,500원 수준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J E&M 어제는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2.15% 강세, 포스코 캠텍도 1.71% 오르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1월 9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1.83%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도 1.7% 강세, 679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 기대감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소비 진작 정책 계획 발언으로 안도감이 생긴 걸까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줬고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900억 원 넘게, 기관은 3,000억 원 넘는 매수를 기록했고요. 업종으로 살펴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유입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팔자를 외치면서 4,000억 원 넘는 매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173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은 정말 소량이죠. 48억 원 샀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 또다시 매도를 대응하면서 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특징주 살펴볼게요. OLED 관련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CES 2019에서 LG 디스플레이의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공개됐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 측에서는 QD OLED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반으로 작용했습니다. 부품주로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 10% 급등했고 AP 시스템도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자동차 대표주 모멘텀이 다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도 유독 강했습니다. 현대모비스 4%, 기아차 2.96%, 현대차 2.93%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판매량 회복이라든지 수소차 모멘텀, 이 밖에도 GBC 상반기 착공 소식 등 재료가 다수 포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식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자동차 가전을 중심으로 부양책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동반으로 안아가면서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